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매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 이슈로 인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연일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끝내 한국의 국력 또한 일본을 가볍게 제치고 남을 정도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자동차 매체인 카뷰는 일본 시장에 상륙한 한국산 전기차가 과거와 달리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국력에 매우 큰 부러움과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올해 2월부터 한국의 현대차가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넥소를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일본 자동차 매체인 카뷰는 일본 자동차 수입조합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의 현대차 판매량은 363대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괄목할 만한 대이변과 다름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일본에 진출한 여느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현장 판매점을 통해서가 아닌 오로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만 전기차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판매 실적은 상당히 놀라운 성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에 앞서 일본의 젊은 층을 상대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핵심 소비층인 일본의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주쿠에 쇼룸을 오픈시킨 것 또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 더 클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이처럼 일본의 젊은 층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손꼽고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차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일본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일본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빛났던 과거 시절에 대해 큰 향수를 느끼고 있고 또한 당시에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던 한국차에 대해서도 뿌리 깊은 관념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차보다 격이 낮다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또한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매체는 기성세대와 달리 10대와 20대를 아우르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음식과 화장품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이들 세대는 이미 모노주쿠리 대국에서 한참 벗어난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왔다. 이는 즉 일본의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월등히 뛰어나고 고성능으로 대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 출하해왔던 것을 이들은 역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현대차는 이러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세대를 타겟 삼아 조금 앞선 수요를 예측해 재빠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 자동차가 편견이 없는 젊은 세대를 공략함으로써 장래적으로는 이들이 일본 경제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통째로 거머쥐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 브랜드의 존재가 가장 눈에 띄는 만큼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한순간에 한국차의 점령 무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속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세대는 앞으로 소비자로서의 중심 세대가 될 것이다. 현대차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일본 메이커들은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 라인업에 뒤처져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환경보호 의식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또한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약진할 천재일우의 기회인 셈이다. 특히 일본 매체는 다른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한국차 브랜드는 훨씬 젊은 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이 매체는 지난 2019년에 현대차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52세의 젊은 기업 총수가 취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비단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비교해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일본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방역 의무를 해제하고 여행 재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유독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입국 시 방역 대책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보건위기 이전 수준의 인바운드를 통한 국내 소비 증진을 기대했지만 일본의 외국 여행객들이 몰려들기는커녕 외국 여행객 대다수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부산에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남성 보컬 그룹이 무료 콘서트를 치렀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이 한국을 방문해 부산 현지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았다고 들었다. 또한 한류 드라마도 보건위기라는 엄중한 생활 속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청률에 더해
그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 그 때문에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싼 성지 투어에도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략에 의해 앞으로 소비자로서 중심을 잡아나갈 세대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여행면에서도 한국은 조금 앞으로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자신감도 느껴진다.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온 일본 매체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젊은 세대를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자동차는 급기야 일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차 브랜드가 독점하다시피 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해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각각 열린 국제 오토쇼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이들 국가에서 일본차의 판매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이번 오토쇼에서 단연 주목받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차 브랜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치러진 오토쇼에 일본 기업들도 함께 참가했지만 간간히 일본차의 향수를 느낀 노령층만 다녀갔을 뿐 한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차 부스에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현지 젊은 층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동차 매체인 카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당장 어렵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면 일본의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들 국가의 젊은 세대들이 주류 소비층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오면 그때에는 일본 기업들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라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차는 전기차로 대표되는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 개발에 있어서 세계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아무런 개발 노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석권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가 보건위기에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펼치지 못한 탓에 결국 국경 봉쇄라는 최악의 악수를 두고 나섰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내모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보건위기 와중에도 경제교류와 산업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최신 기술 개발에도 필사적인 행보를 이어왔지만 일본은 오히려 세계와의 교류를 거부한 채 지난 3년 동안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근 탓에 일본 경제와 일본 산업에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이른바 잃어버린 3년을 거치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일본의 자존심마저 허무하게 무너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와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상반된 위상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를 터부시하고 한국을 상대로 기고만장을 거듭한다면 더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며 일본 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때의 영광에 도취된 것도 모자라 자신의 패착을 감추기 위해 세계로 향하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독야청청만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위기의 눈덩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